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아, 저는 사진하고 있는 주용성이라고 합니다. 와, 이번에 인터뷰해 볼 사진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가 주용성 님이고요. 용성 님 사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에서 전공을 포토 저널리즘을 했었는데 한국에 어떤 사람 사진 공부하면 좋을까 해서 보고 있다가 용성 님 사진 보게 되었고 계속 사진 좋아하면서 보고 있다가 이번에 인터뷰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용성 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가능하실까요? 뭐라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무슨 사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진 하셨는지부터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했고 네. 다큐멘터리 사진을 전공했고요. 그 사진을 시작한 계기도 사실은 다큐멘터리 사진이란 걸 처음 접하게 되고 난 이후에 거기 너무 감명받아서 사실 음, 사진을 전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거든요. 그게 네, 언제예요, 그게?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누구였어요, 사진가가? 지금 말하자면 그때 이제 브레송 사진이었는데 음, 그게 말 설명하자면 좀 길어요. 처음 제가 사진을 접하게 된 건 사실 저희 아버지 네.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아버지가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 주셨어요. 음, 그래서 사진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어릴 때면 제가 이제 고향이 경기도 안성인데 지역에 이제 현상소가 없다 보니까 뭐 슬라이드 필름을 한 번에 막 수십 롤씩 현상해 오시면 아버지가 꼭 가족들을 방에 모아 놓고 음, 한 장 한 장 그걸 환등기로 정말 몇 시간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 그게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거나 좋진 않았어요. 되게 너무 어리다 네, 보니까 예, 그 시간이 뭐 보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사실 그 환등기를 켜놓고 사진을 보는 분위기가 좀 네. 그렇잖아요. 어둡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음, 사진이 좀 익숙해지는 것에 자연스럽게 네. 그 영향 때문인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취미를 가지고 싶은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아 아버지가 이렇게 사진 찍는 것도 많이 보고 익숙하니까 '사진을 한번 찍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 카페에서 이제 사진 관련된 정보들을 막 찾다가 네. 우연히 누가 굉장히 유명한 사진가라고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좀 처음 겪는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진이란 게 굉장히 멋진 풍경이나 '모델 음, 같은 사람들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음, 이게 묘하게 일상을 찍고 되게 평범한 사람들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굉장히 멋지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곰곰이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브레송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속한 매그넘이라는 그룹이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다른 사진가들의 사진을 보다 보니까 그게 어떤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범주로 이렇게 나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사진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아버지는 어떤 사진 하셨어요? 아버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평범하게 사실 아버지도 취미로 사진을 찍으셨던 건데 좀 남들이랑 달랐어요. 어떤 부분? 꼭 이제 지역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시면 전시도 하고 출사도 나가잖아요. 네. 남들이 안 찍는 걸 찍는 거예요. 뭐지? 어떤 거지? 예. 뭐 남들은 가서 단풍 찍고 막 네. 멋있는 풍경 찍고 모델 섭외해서 출사 가고 이런 걸 주로 하는데 그게 꼭 주위 사람들 찍었어요. 음, 가족 음, 그리고 막 주위 직장 동료 아니면 아버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찍어서 음, 꼭 그런 사진을 전시하시는 거예요. 그럼 좋은데요? 예. 지금 생각하면 '아 아버지가 진짜 다큐멘터리 사진가였구나.' 이거 너무 좋은데 어릴 때의 마음은 전시회를 가면 아버지 사진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예. 화려하지 않으니까 그런 예. '왜 사진들이. 우리 사진을 전시하지?' 막 자다 깬 동생 막 이런 음, 모습들을 전시하는데 다른 분들이랑 너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음, 예. 다른 분들은 되게 막 멋진 울긋불긋한 막 단풍 풍경 막 이런 걸 음, 하는데 어린 아이의 눈에는 그게 훨씬 좀 멋져 보였던 음, 거예요, 그때 그럴 수 당시에는. 있죠. 네네. 그럼 브레송 처음 보신 사진이 지금 하시는 사진 스타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처음 감명을 받은 게 브레송이지 계속 그런 식의 접근을 음. 하거나 그렇게 사진을 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네네. 또 브레송 통해서 매그넘 작가분들 알게 되셨으면 또 매그넘에서는 용성님처럼 하는 작가분들이 많으니까 혹시 제일 영향 많이 받은 사진가가 누구일까요, 그러면? 저는 사실 좋아하는 사진가가 너무 많아서 음.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싫어하는 사진가가 누구야 도대체?" 음. 그래서 매그넘 작가들을 진짜 굉장히 많이 좋아했죠. 처음 사진을 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그 매그넘 작가들의 사진을 보면서 그 시각적인 공부를 진짜 많이 한 것 음. 같아요. 예. 아니면 내용적으로도 뭐 사회적인 문제나 어려운 주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그걸 사진으로 풀어내서 이야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된 것 같은데 시기마다 정말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음. 좋아하는 작가들이 너무 많은데 다 열거할 수가 있을까? 요즘은 누구 제일 좋아해요, 그럼? 최근에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빈 골드버그라는 사진가랑 네. 알렉산드라 상귀네티라는 음. 사진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음. 이전에는 저도. 요나스 벤딕슨도 굉장히 좋아했고. 네. 음. 그걸 사진에 좀 녹여내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좋아하기만 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그게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고 음. 읽고 한 것들이 체득이 돼서 그냥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런 그동안에 뭔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근데 초기에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가들이나 작가들을 모방하려고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비슷한 장면을 찍으려고 굉장히 음. 많이 따라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질문 적어 놨던 게 용성님은 지금 어떤 사진을 하고 있는지. 그 사진을 시작할 때 사실 저한테 그 매 시기마다 영향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음. 저한테는 되게 진짜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줬고 그런 선생님 몇 분과 사진 시작할 무렵에 활동했던 연합 동아리가 하나 있거든요. 네. 두 가지가 굉장히 저한테 사진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준 그런 일들이었는데 일단 저한테 영향을 준 선생님들은 대부분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작업들을 하시는 네. 분들이었거든요. 처음 저한테 사진을 가르쳐 주셨던 분은 어떤 노동 현장이나 그런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 음. 현장을 기록하는 일을 많이 했던 집단을 이렇게 꾸려서 운영하시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만났던 분들도 어떤 굉장히 그 시기에 민감한 사회적인 음. 현안 아니면 굉장히 오래된 한국 사회에서의 그런 구조 안에서의 갈등 같은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음. 분들이어서 일단은 그 영향을 받아서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대학생 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음.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뤄야 하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스스로의 어떤 발언의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진을 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그때 사실은 처음에는 그분들이 주입하듯이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음. 예. 학교에서요? 아니면 어 동아리나. 사실은 저는 학교 입학하고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었던 게 네. 그 밖에서 만난 선생님들이나 동아리 활동이 너무 저한테 영향이 음. 컸어요. 그게 훨씬 즐거웠고 그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공간과 사람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동아리가 대학생 다큐멘터리 사진 연합이라는 동아리였는데 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예. 그 동아리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활동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진가나 기획자들을 우리가 초빙해서 뭐 하루 동안 워크숍을 음. 한다거나 아니면 주말 이틀간 촬영 워크숍을 한다거나 뭐 특강을 하고 그리고 방학 되면은 뭐 열흘 어떤 장소나 내용을 정해서 그 공간에 들어가서 같이 오, 재밌겠는데? 거의 먹고 자면서 재밌겠는데? 사진을 찍는 일도 하고 예. 그런 과정에서 배운 게 진짜 엄청 컸어요, 저한테 음. 영향이. 예. 그럼 그때 가르쳐 주신 분들 혹은 같이 사진하신 분들이 포토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베이스로 사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때는 다들 그렇긴 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희망하는 사람들이었고 음.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되거나
아니면 포토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전공이 다 사진 전공자는 아니었어요. 음. 연합 동아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학교에 다양한 전공생들이 모여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음. 네. 그럼 학교에서는 뭘 배우는 거예요? 사진학과였으면? 사진학과에서는 사실은 저는 학과에서도 포토저널리즘 전공을 하긴 했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경험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것들, 뭐 구도나 예, 카메라 아니면 사용법 이런 걸 뭐 배우는 건가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아. 중심이고, 사실은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그냥 어떤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해내는 약간 음. 그런 것들이 저는 음. 훨씬 크지. 그 안에 정말 이 실질적으로 이 사진을 하면서 필요하거나 얻어야 할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 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개인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음. 학교 안에만 머물렀을 때와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도 네. 학교 이외의 공간,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현재도 학교를 다니는 후배나 친구들 만났을 때 지금도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용성님은 사진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 저는 그래서 여전히 어떤 이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아니면 과거에 어 지나왔던 역사적인 일들을 계속 사진으로 다루고 싶고, 저는 그 안에서 사실은 학교에선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교수님들이. 이런 포토 저널리즘이나 이런 사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하고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면 안 되고, 이런 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사실 사진가가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음. 어떤 장면을 선택적으로 취득하고 그런 행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음. 중립적이지 않은데, 그 중립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음. 지금 그냥 내 입장이나 생각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사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음.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예. 오히려 지금 하는 것보다 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도 자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처음 사진을 시작할 때의 그런 생각과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발언의 목소리가 작거나 사라진 사람들에게 지금 쥐고 있는 마이크 같은 역할을 하면 굉장히 좋은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여전히 하면서 그런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저널리즘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 오래 못 가는 분들을 봤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도한 정의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용성님은 혹시 그런 게 드셨던 적이 있으신지? 그런 시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런 현장에서 그게 어찌 됐든 굉장히 선과 악의 구도로 보게 될 때도 굉장히 많고, 어 그렇다 보면 제가 그 사안을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옳다고 믿는 것들을 더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음. 굉장히. 그래서 지금과 달랐던 건 그때는 그 반대 입장이나 아니면 이것들을 부정하는 걸 되게 못 참아하고 굉장히 분노할 때도 있었고, 납득이 안 될 때도 굉장히 음. 많았고, 어떻게 이런 사안을 두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음.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음. 사실 그 다양한 걸 인정해야 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도 그 한 번 옳다고 생각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걸 계속 그게 불변의 어떤 그런 음. 가치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 안에서도 꾸준히 사실은 의심하고 다시 생각해 볼 것들은 있고, 그게 사실은 정말 온전한 완벽한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괴로운 것 같아. 이거는 나이 먹고 실력이 많아지더라도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거를 고민 안 하는 순간 이제 사진 못하는 사람으로 딱 바뀌는 것 같아. 아무리 스킬적으로 좋더라도 누구도 안 찾아주는 이유가 과도한 정의감, 이제 내가 맞다는 생각이 딱 박혀버리면 사진에서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음.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그래서 용성님이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고민하고 힘들어 하셨으면 그래야 좋은 네. 사진이 나오지 네. 않을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애도 공식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네. 그 사진에서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예전에 그 내가 맞다,
라는 에티튜드가 아예 안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시리즈 소개 한번 가능할까요? 어 애도 공식은 제 첫 개인전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전의 제목이었고 제가 맞닥뜨린 사회적인 현장, 특히나 어떤 사회적인 죽음들을 다루는 현장을 찍은 작업이었는데요. 애도 공식이라는 제목 자체가 약간 그 공식의 좀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어요. 음. 그래서 어떤 애도를 다루는 우리 방식, 그런 국가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방식, 아니면 이 개인이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공식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 공식 같은 게 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식이라는 게 있고, 음. 또 이 애도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소환됐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음. 이게 또 굉장히 음. 이상한 장면들이다라는 생각이 해서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애도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작업 제목을 정하게 됐고, 주로 이 근래 요 수년간, 이 몇 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참사를 다뤘거나 아주 과거에 있었던 뭐 한국 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어떤 그 발굴 장면을 찍은 사진들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저는 이 애도라는 게 어떤 공식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절차라는 게 과연 모두에게 굉장히 그 정말 위로가 되고 와닿는 것일까라는 고민에서 이런 작업을 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주제적인 거에서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시리즈 이런 것들 만드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제는 어떻게 찾고 음. 그 주제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글을 쓰고 뭐 사진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용성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처음엔 사실 그게 너무 막막한 음. 일이잖아요. 작업이라는 게 되게 막연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초기에는 진짜 다시 이야기하지만 저한테 사진적인 영향을 줬던 사람들을 많이 따라간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어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나 아니면 그런 현장들을 갖고 자연스럽게 그런 곳을 접하다 보니까 제 관심사도 계속 음. 어, 그런 쪽으로 쏠리게 되고, 사실은 저는 사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전까지는, 초등학생 때부터 그 직전까지 장래희망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뭐요? 역사학자였어요. 네. 음. 근데 제가 그런 생각 아니면 그런 바램을 갖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현 시점에서 한도 과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싶어 하게 되더라고요. 음. 저도 몰랐는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다루고 있는 사안들을 현 시점보다는 과거에서 많이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됐고, 요 근래 가장 오랫동안 하고 있는 작업도 어떤 과거의 일을 바탕으로 해서 음. 현 시점을 고민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어, 한국 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을 지금 2018년부터 촬영하고 있는데, 아. 예, 이 어떤 지금 현 시점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갈등의 구조나 아니면 이런 사안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를 고민했을 때, 저는 계속 그런 것들이 원인이나 문제가 과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더 많이 집중해서 막 모으게 되고. 네. 아 그러면 글을 먼저 쓰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관심을 갖고 사진을 찍고 그다음부터 주제가 좀 넓어지고 하고 싶은 말이 생기는 건가요? 저는 일단 관심사가 생기면 저 같은 경우에 사진을 먼저 찍게 되긴 하는 것 음. 같아요. 그 사진을 먼저 찍고 그 과정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안을 다루면서 생기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그 부족한 부분도 계속해서 음. 채워 나가고, 거기서 필요한 지점들을 또 찾아서 새롭게 공부하고 배우기도 하고, 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만들어가는 근데 그런 시리즈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그러면 최종 결과물을 생각하시고 만드세요? 중간중간? 뭐 전시로 하고 싶다, 책으로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형태를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작업자들은 그 구체적인 장면까지 다 구상해 가면서 촬영을 하긴 하지만, 저는 그렇진 않고, 뭐 사진이 누구나 그런 것처럼 거의 100% 우연에 기대고 촬영을 하는 것 같고, 물론 그 안에서 뭐 어떤 번뜩인 장면이 보이면 음. 그거를
뭐 염두에 두고 찍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거 전체적인 구성이나 내용을 그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찍는 것 같진 않고 일단은 그냥 많이 찍어요. 음. 네. 현장에 다가가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어떤 형태를 생각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전시보다는 책. 책으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을 늘 많이 해요. 네. 쌓여 있는 네. 책들. 저도 궁금했던 게 아주 약간 놀랐던 게 저는 책이 이렇게 많으시고 책을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당연히 최종 결과값을 책으로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열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신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작업은 아직 책까지는 생각이 없으신 건? 지금 하고 있는 그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작업은 저는 무조건 최종적인 결과물은 지금 와서 책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료도 분명히. 많고. 네.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단순히 사진만 그 과정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 사안과 관련된 내용, 아카이브 자료, 뭐 조금 더 전문가가 다루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그런 어떤 견해들을 같이 포함해서 음. 어떤 이 사건의 보고서 같은 책을 만들고 싶어요. 네.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안에 만들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은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 사진이란 무엇일까요? 어디까지 캔디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이 학교에서 전공을 다 나눠 놨잖아요. 세부 전공이 나뉘어 있거든요. 사진학과에서는 광고 사진, 뭐 파인 아트, 포토 저널리즘.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사진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히 그리고 또 명확하게 그걸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그래갖고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구체적인 형식이나 내용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사진이 기록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큐멘터리 사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사진이나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동감합니다. 네네. 의미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도 그렇고 뭐 서구도 그렇고. 이거 궁금했던 게 제가 제 사진이 어떤 데서는 다큐멘터리로 소개되고 어떤 데서는 컨템포러리 파인아트로 소개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용성님이 보셨을 때 제 사진은 다큐멘터리일까요? 아닐까요?라는 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굉장히 다큐멘터리의 베이스. 어떤 그 성격이 강한 사진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음. 사진적인 어떤 그 시대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음. 다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굉장히 어떤 작가의 작업이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작가에 대한 소개를 했을 때 저보다 윗세대의 사진가들은 그건 다큐멘터리 사진이 아니지. 맞아. 그런 분들 그런 계시더라고요. 식의 반응을 보일 때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국 근데 이거는 한국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분들이 생각한 다큐멘터리랑 지금 다큐멘터리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음. 그분들이 생각한 다큐멘터리는 팩트 베이스에 캔디드하고 연출 사진은 조금 더 없는 것들. 음. 그 이름 뭐죠? 어워드 이름. 월드프레스 네. 포토요. 와 바로 월드프레스 포토 보면 그런 연출 사진이 엄청 많잖아요. 네, 많죠. 네, 그러니까 아예 접근 방식이 다른 사진들이 많아졌죠. 비주얼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 들어가면 그 제가 말하는 연출 사진이 막 패션 사진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서 주세요." 저는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예 은원도 없이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게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야."라고 "포토 저널리즘 아니야."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변하는 것 같고 계속 더 변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 어떤 제 경험은 아닌데 어떤 사진가에게 들었는데 제임스 나트웨이라는 유명한 전쟁 사진가가 있잖아요. 어떤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을 마주쳤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신 사진가분이 현장에서 어떤 물건의 위치를 바꿨나 봐요.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 네, 그랬더니 제임스 나트웨이가 그건 안 돼. 맞아. 포토 저널리스트의 역할이 아니야. 음. 약간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알렉소스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네. 다큐멘터리 작가라고 사람들이 칭하다 보니까 자기도 스트레스 받았는지 "난 다큐멘터리 작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렉소스는
자기가 당당하게 말하는데 자기는 뭐 빈집에 같은 데 들어가 촬영할 때 위치 다 바꾸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촬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알렉 소스는 또 다큐멘터리이다 아니다로 분류할 때 다큐멘터리 베이스로 분류된 작가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네,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리고 매그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마틴파 같은 사진가는 지극히 다큐멘터리 사진가라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 마틴파가 매그넘을 가입할 때는 엄청난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뭐 필립 존스 그리피스 같은 전쟁 사진가는 마틴파는 절대 가입 못 시킨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매그넘왕에서는 음, 저게 무슨 다큐멘터리야? 약간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거셌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전통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나이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옅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리고 저희 나이대에서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그냥 사진학과만 놓고 보았을 때 막 입학했을 때는 반대거든요. 많아요? 다큐멘터리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렇지?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가 줄어들어요. 돈이 안 돼서 줄은 건가? 현실적인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다큐멘터리 사진은 그렇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어, 그 다루는 사안도 일단은 보통 무겁거나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까지 하고 음.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도 약간 동감하면서 동감 조금 못하는 게 저는 음, 포토 저널리스트는 아니거든요. 다큐멘터리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엄청 많은 시도들을 사진으로 하고 싶고 음, 그게 다큐멘터리 베이스가 되는 것뿐이지 사회적인 문제 말고 다른 것도 훨씬 많이 다뤄보고 음. 싶어서 만약에 돈 때문에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다큐멘터리 사진을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은 꼭 다큐멘터리 사진만 안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걸 학생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두 가지 길을 같이 가도 괜찮으니까 음. 다큐멘터리도 그냥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진짜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제적인 활동도 사진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경제적인 활동으로서의 사진은 제가 하고 있는 작업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거든요. 음, 네, 행사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일을 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얻은 수입을 바탕으로 음, 제가 하고 싶은 사진을 하고 있는 건데 예전에 세븐 에이전시 게리 나잇이라는 사진가가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강연 때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 다큐멘터리나 포토저널리즘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할 수 있었냐? 근데 그 사진가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기 너무 어려웠다. 음, 그래서 심지어 자기는 매혈을 해가면서 피를 팔아가면서까지 피를 판 돈을 받아서 필름을 사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가난이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까지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음, 음, 어, 자기는 그렇게 어렵게 해오고 그 사이사이 굉장히 좋은 제안을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받기도 했지만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더니 지금 나는 그때처럼 피를 팔아야 할지 음, 고민하진 않는다. 네. 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큰 성공이 보장된다, 가능하다, 어, 꼭 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개인의 노력이 그냥 쉽게 사라지진 않더라. 약간 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진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저도요. 다큐멘터리 베이스 사진들을 할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사진 한 장 찍을 때마다 음, 마이너스예요. 근데도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맨 처음에는 음, 저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음, 먹고 살 집이랑 밥은 있어야지 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직장이나 돈이 될 수 있는 수단을 가져다 놓고 아 이런 사진들은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내 그냥 생활도 못 하는데 이런 사진은 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게 다 사진으로 가능한 상태가 되었지만
무조건적으로 사진만을 가지고 음. 이 어떤 작업자의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네, 그거는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스스로의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직장을 가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그 경주님처럼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리고 이런 작업하시면서 용성님이 힘들어하거나 불행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 기본 그렇죠. 네. 근본적으로는 그런 거죠. 근데 네. 주변에 다큐멘터리나 포토 저널리즘 하는 사람들 보면 나 힘든데 불행한데 사회를 위해 정의를 위해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기 행복이랑 자기 먹고 사는 게 일단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사진 안 좋으면 남 탓하게 되고 음. 뭐 사진책 안 팔리면 또 남 탓하게 되고 사회 탓하게 되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그 과도한 사명감을 갖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사안을 다루고 이야기하는 건 뭐 나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거나 이게 정말 어떤 어려움과 권경에서도 오로지 내가 끝까지 해야만 음, 한다라고 그런 이렇게 건 없는 믿을 것 필요는 같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1세대 한국 사진가들의 자녀나 가족들이 굉장히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아, 예, 그래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생활은 이렇게 거의 가정, 손을 놓은 채 오로지 사진에만 몰두해서 음, 그 원망을 그냥 오롯이 그냥 다 음, 받아가면서 사진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게 그 원망 때문에 막 이런 사진가들이 사후에 가족들이 원고를 다 없애버리는 경우가 꽤 많대요. 네. 어느 정도로 집에 소홀히 했으면. 아, 그게 그렇구나.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사진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음, 네. 사진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네. 용성님은 사진 말고 용성님을 행복하게 하는 취미 같은 거 있어요? 저는 꾸준히 갖고 있는 취미는 사실 계속 수집이었어요. 수집이요? 책 네. 수집 이런 건가? 지금은 사실 책을 모으는 게 가장 좀 즐겁고 재밌는 일이고, 음, 처음 시작은 학교에서도 한국 사진학과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사진을 서구 사진 중심으로 가르치거든요. 사실 아시아 그렇구나. 사진이나 한국 사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수업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계속 서양 사진가들을 중심으로 사진을 배웠고 영향을 받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까운 동아시아 사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게 뭐 오키나와, 뭐 일본, 대만, 음, 중국 이런 곳의 사진가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최근에는 사진집을 모으는 것 중에 좀 높은 비율을 약간 아시아 사진가들의 음, 책을 모으는데 좀 이렇게 그것도 쓰는 것 사진이랑 같아요. 연관돼 있네요. 네. 마지막 질문이 있을까 한번 볼까요? 지금 세상에 필요한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그거는 개인 개인에게 스스로에게 필요한 사진이 가장 세상에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거대한 담론이나 사안을 다룬 사진, 아니면 어떤 그 한 시기의 시대를 보여주는 사진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일상, 그리고 주변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집에서 오래된 앨범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음, 그게 그 시기에는 물론 각 사진마다 다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찍었긴 하겠지만, 어, 이게 지금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음, 때는, 그걸 봤을 때 좋았던 건 그냥 나와 가까운 가족들 아니면 친지들, 이제 뭐 저는 만날 수 없는 돌아가신 분들을 그 사진을 통해서 다시 만나고 접하고 과거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개개인에게 작지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음, 어떤 진짜 대단한 멋지고 막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밀접하게 나에게 가장 많이 와닿고 공감할 수 있고 음,
어 소중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질문 적은 것들이 다 제가 고민하고 답 못하는 것들을 적은 건데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깔끔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뭔가 사회 이슈를 생각하고 여쭤본 거였는데 근데 그 네네. 질문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끝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아 저한테 하실 질문은 있으세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없으면 끝내도 됩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면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저도 네. 근데 그 하셨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네. 경주님은 앞으로 어떤 사진을 하고 싶으시고 왜 그런 사진을 하고 싶고 결국에는 사진을 통해서 어 어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음. 저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후쿠시마도 그랬고 소멸예보도 그랬고 아카시아 클리프도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아파트에 남겨진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왜 계속 제가 관심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가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어디 무리에 끼지 못하고 남겨져 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진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 같은 사진 계속 하고 싶고 또 요즘 드는 생각이랑 요즘 하고 싶은 사진은 남겨진 사람들 제가 보는 시선 밖의 사람들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어, 한 번쯤은 제 얘기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그냥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진 이런 거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 용승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아니요. 아니 저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네. 저도 사실은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해서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진짜 딱 저도 과거에 생각했던 게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음, 네. 그냥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너무 지극히 음, 평범한 어떤 일상과 생활을 가진 사람들이고 어떤 역사적인 그런 뭐 커다란 역할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 예. 그래서 '역사에 남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사진으로 기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음. 있었어요. 요즘에도 드는 생각인데 거대 담론이 너무 엄청 사람들이 관심 갖기 쉬우니까 거대 음. 담론이 그것 때문에 더 예전보다 소외되고 있는 이야기가 더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런 사진 하는 사람들이 더 귀하고 더 오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끝 해볼까요? 네. 빨리.